네, 안녕하세요. 이제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가장 크게 우리가 뭐 1월 1일 혹은 1월 2일에 진료를 하신 병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체감으로 좀 느꼈을 부분이 있겠죠. 그쵸? 우리가 환산지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물가 상승을 하듯이 우리가 병원에서도 수가가 상승이 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가가 상승이 되는 건 요 환산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금액들이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상대가치 점수가 나중에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점수도 이제 변경이 되면 금액이 좀 더 많이 차이가 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산지수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항상 바뀐다라는 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의 환산지수는 88.70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가 진찰료만 일단 보더라도 2020년에는 14,560원이 이제 초진료 진찰료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환산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2021년에는 14,780원으로 해서 약간 몇백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아마 느꼈던 게 요 스케일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 부담금을 많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거는 우리가 파노라마 이런 거 빼고 이제 스케일링만, 우리가 연일의 스케일링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비용을 보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20년에는 15,700원, 근데 21년에는 16,000원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죠, 우리는. 그래서 16,000원에서 한 300원 정도가 우리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수납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200원, 뭐 300원, 이렇게 몇백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 환산지수가 변경이 돼서,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물가 상승을 하듯이 얘도 오른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올해 할 때 스케일링을 우리가 3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이거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심평원에서 선별 집중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치과 파트는 CT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갑자기 CT가 치과 파트에 보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CT 청구율이 갑자기 좀 늘어나면서 이거를 계속 집중으로 좀 심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과 부분은 요 CT를 선별 집중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선별 집중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이거에 대한 진료비 증가율이 좀 높거나 혹은 급여가 조금 많이 확대가 돼서 전문 심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오남용, 요즘에는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선별 집중 항목으로 포함을 하고, 여기를 이제 대상을 리스트해서 아까처럼 뭐 사후 관리나 자율 점검처럼 리스트업해서 우리 요양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준에 맞게 청구를 했다라는 거를 또 자료를 보내야 되는 게 이제 선별 집중 심사라는 항목이 있다라고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T가. 그래서 올해도 역시 콘빔 CT가 우리가 치과 분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CT 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많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아주 많이 익숙한 거는 사실 이 매복치인 경우에는 아마 대다수 선생님들이 청구를 조금 한다라는 분들은 아마 산정 기준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복치, 뭐 완전 매복에 특히 이제 하악에 우리가 사랑니가 매복이 돼 있는 경우는 하치조 신경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T를 그냥 찍어봐도 된다라는 기준 정도는 기본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윗부분에 보면 이제 신경치료할 때도 우리가 간혹 CT를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파절이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근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피코엑토미를 해야 하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이게 뭐 하치조 신경이나 혹은 신경관을 건드리고 있거나 뭐 상악동부 이런 기를 우리가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CT를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매복은 CT를 찍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매복이 아니더라도 단순 발치라도 우리가 상악이든 하악이든 신경경고 결쳐 있거나 혹은 상악동의 안에 결쳐 있거나 겹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 발치를 하더라도 CT를 추가적으로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역 설명을 꼭 넣어주시고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전에 이미 파노라마나 혹은 스탠다드 촬영을 했을 때 하치조 신경이나 혹은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해서 촬영을 한다라는 근거가 그 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방사선이 기본 파노라마 혹은 스탠다드 찍고 그 다음에 추가 CT를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뭐 우리가 3치간 크기 이상의 치근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악골, 하악골이 프랙처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상악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의 그런 상악동염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찍어볼 수 있고요. 최근에 턱관절 치료 원장님들도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턱관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찍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강직하고 비교를 우리를 했을 때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한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우리가 과두 형태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 뭔가 연세가 좀 많이 들면 생기는 것들이 있죠. 퇴행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과두의 이상을 보이거나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술할 정도의 우리가 턱관절을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스플린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턱관절 치료 시에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네 파트의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CT를 찍어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를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위 기관에 링크가 돼야만 아까 우리가 심평원에서 요즘 집중 심사를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로 리스트업이 돼서 이제 자료 요청을 받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돼야만 CT는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021년 1월 1일에 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 뭐 11월에 변경이 됐는데 2달 만에 또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만에 이게 제도가 다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 급여 틀리 혹은 임플란트 환자, 그러니까 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환자한테 서식을 작성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 환자분들이 시군구청에 가시거나 혹은 동사무소 가셔서 따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조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담당자 다 팩스 번호나 전화번호 알아두시고 따로 팩스를 보내거나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던 부분이 이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들인데 이 1, 2종 분들도 이제 병원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치석 제거 조회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동을 해봤더니 잘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 사이트 참 오랜만에 아마 보시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데 예전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우리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의료급여 파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 서식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틀리면 틀리, 임플란트면 임플란트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똑같아요. 작성하는 거는 서식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서식 작성하고 도장 찍고 환자한테 주고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또 우리가 뭐 팩스를 동사무소에 보낸다든지 혹은 시군구청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이제는 불필요하게 하지 않으셔도 컴퓨터 한 화면에서 바로 의료급여 1, 2종도 신청을 작성을 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이제 상병 코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는 이제
7차 상병 코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21년 1월 1일부터는 8차 상병 코드를 사용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요 이제 골자를 좀 보게 되면 크게 많이 바뀐 거는 없지만 이름 조금 변경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코드를 여러 가지를 쪼개놨던 것들을 하나로 조금 통합을 시켰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하실 때는 이것들이 다 알림창이 떠주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 저런 것들의 상병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원클릭 화면에서 제가 그러니까 좀 캡처를 뜬 건데요. 자주 사용하는 상병에서 이게 좀 굉장히 잘 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캡처를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는 K자로 보통 치과는 K 코드를 좀 많이 사용을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0부터 우리가 K1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병들 정리가 좀 잘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 옆에 보이시죠? K00으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많이 썼던 게 과잉치라든지 아니면 치아의 혹은 치근의 형태 이상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많이 썼던 게 00이라는 상병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1로 시작하는 거는 매복치와 관련된 상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K02로 시작하는 거는 우식증과 관련된 상병, K03으로 시작하는 거는 마모나 침식과 관련된 상병, 그리고 K04는 치수와 관련된 거, K05는 치주와 관련된 상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치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상병이기 때문에 앞에 00으로 시작하거나 01로 시작하는 게 이게 어떤 것들로 우리가 시작하는 뭐 우식증이다 혹은 치수염이다 혹은 치주와 관련된 상병이다 그렇게 앞자리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청구 업무를 하실 때 좀 수월하게 그리고 각종 다른 뭐 상병이나 진단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도 좀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원클릭이 이렇게 잘 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좀 바뀐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뀐 게 이제 00으로 시작하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나눠 있던 상병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바뀐 거는 조금 좀 통합해서 바뀐 상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0.1이라고 해서 과잉치와 관련된 상병은 사실은 통합돼서 바뀐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00.10이라고 하는 게 절치 및 견치 부위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좀 통합을 해서 전치 부위의 과잉치라는 상병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런 상병도 있었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K00.11이라는 거는 소구치 부위, 그 다음 대구치 부위, 그 다음 구후치 부위, 그 다음 사대구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지만 과잉치가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상병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K00.12라는 거는 여기에 4가지 상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죠. 요즘에는 사랑니가 있는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니 외에도 우리가 치아가 더 있다라고 하면 K00.12라는 상병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매복이라고 하면 K01로 시작하는 매복지 상병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다 치아가 나와서 그냥 심플하게 뺐을 때 이런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뀐 게 K00.2라는 거 이제 크기나 형태 이상으로 인한 거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K00.26으로 시작해서 28까지는 우리가 치아 크기와 형태 이상이 해당하는 뭐 소구치아라든지 결절임이나 뭐 에나멜 진주가 있다든지 우상치아라는 건 뭐 이제 소 치아하고 닮았다 그래서 우상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3가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K00.29라는 치아의 크기와 형태 이상 이런 상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00.41로 시작하는 상병은 우리가 이제 에나멜 혹은 시멘트 이렇게 형성 저하가 되는 경우 부전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를 또 여러 가지 상병으로 세분화시켜 놨던 것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K00.40 범랑질 그냥 형성 저하라는 상병으로 좀 통합을 해서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많이 썼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선천치, 뭐 신생치, 조기 맹출, 만기 맹출, 유치의 조기 탈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요치발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합을 해서 K00.68이라는 치아 맹출의 기타 명시된 장애라는 상병으로 우리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생소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K00.80부터 시작해서 88이라고 하는 어떤 전신질환에 의해서 우리가 치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여러 가지들은 좀 처음 보시더라도 테트라사이클린에 의한 치아 형성증, 색조 변화는 아마 많이 좀 들어봤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했던 거를 또 한꺼번에 K00.8로 좀 묶어서 통합을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게 우리가 KCD 8차 새롭게 이번에 개정된 상병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많이 쓰는 거는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K03으로 시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마모다라는 정도는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상병이 이제 치아의 습관성 마모라는 상병을 주로 많이 우리가 마모증에 치경부 마모증에 주되게 많이 썼던 상병이에요. 근데 요 상병은 이제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습관 성 마모나 직업성 마모, 전통성 마모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냥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라는 상병으로 통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침식과 관련된 것도 좀 줄여서 하나로 통합을 묶어서 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병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림창이 떠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병으로 세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림창이 떠주기 때문에 근데 알림창을 확인을 하고 하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K03.18이라는 기타 명시된 마모라는 상병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청구 작업을 할 때 에러가 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이제 K06.80이라는 상병, 그 다음 6.88이라는 상병, 이런 상병들은 흔하게 쓰는 상병은 아니었을 텐데요. K06.88 잇몸 및 무치성 치조 용기에 우리 기타 명시된 장애라든지 이런 상병은 주로 이제 틀니 때문에 좀 오래 착용을 해서 우리가 잇몸이 자라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썼던 상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병을 통합해서 K00.68이라는 상병으로 좀 통합해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주대계 의원급에서 많이 쓰지는 않을 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치조골이나 이런 경부계가 파절이 됐을 때 우리가 폐쇄성이냐 개방성이냐 이렇게 각각 나눠 놓았던 것들을 또 조금 두 개씩을 하나로 줄여서 치조골, 경부계 골절, 폐쇄성 혹은 개방성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라는 상병이 이제 S03.28이라고 해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라는 상병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에 났던 뉴스 중에 요양급여 부당청구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이렇게 부당청구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뭔가를 많이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당청구한 기관들을 다 서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얼마씩 준다라고 결론이 난 건데, 사실 치과는 부담금을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상금을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과 의원을 실제 내부자가 했는지 아니면 환자가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병원이 부당 청구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36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실제 받았다라는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청구를 할 때도 외부 요인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한번 좀 참고해서 청구를 할 때는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구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면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짙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캡처를 좀 해봤는데, 보험 보통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요즘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치아보험을 어쨌든 환자분들은 내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에 오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실 최근에도 뭐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아마 혜택을 받으시려고 할 텐데, 이런 임플란트 할 때 옛날에야 뭐 치족을 이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하루에 한 치아만 되는 경우가 대다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물어봐요. 이거를 쪼개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치과 쪽에 해서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환자나 혹은 병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 일수를 쪼개는 거, 그다음에 치조골 이식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게 되면 병원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처벌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사실 병원에서는 크게 혜택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 잘못되게 되면 처벌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원하셔도 그것 때문에 타당성 없이 진료 일자를 쪼개서 해주는 것들은 허위 청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 변경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2차시 우리가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